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경제사범이 되어 감옥에 갇혔고, 정나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보험을 팔러 다녀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사라지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이 그녀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친정집이 도와주었지만 결국 깨진 독에 물 붓기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정나는 완전히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난의 부모님, 나를 믿어주지 못한 과거, 끝내 외면당했던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출근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난에게 연락해서 암보험 하나를 들고 싶다고 전해달라.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유롭던 미소는 사라지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오랜만이야 라며 떨리는 마음을 숨겼습니다. 나는 암보험이 없는데 네가 한다고 해서 하나 들고 싶다며 계약서를 달라 했습니다. 정나는 고맙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수학을 가르쳐 주던 목소리는 이제 보험 조항을 읊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강 알겠다며 제일 비싼 상품으로 계약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계약서 직접 가져다 주면 내가 점심을 살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다시 직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속으로는 세월이 흘러도 인물은 변치 않았다고, 조금만 나를 믿어줬다면 지금쯤은 다를 거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난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래전처럼 불고기를 시켜주었습니다. 정난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때는 너무 미안했어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우리 그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경제사범으로. 혹시 오빠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절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바로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건 하나 부탁한다. 죄목은 경제, 상황은 급해. 오래전 내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후배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구속의 절차, 혐의의 공백, 보석 청구의 실익,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무너진 삶에 작은 틈을 열고 싶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 그는 아이들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젊은 날 나와 그녀 사이에 놓였던 세상의 벽이 이제는 차가운 유리로 모습을 바꿔 다시 눈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보석 청구는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 가정의 생계 사정까지. 법의 문장 사이로 사람의 삶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문장은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나는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만 5번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말의 무게가 단지 고마움만이 아니라 무너진 시간을 붙드는 다급함이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셋이 만나기로 했던 자리. 급한 일이 생겨 친구는 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우리 둘, 오래전에 불고기집과 닮은 작은 식당과 어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나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을 버텨낸 거친 호흡과 잃어버린 청춘의 메아리가 공존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전과 전혀 다른 어른의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돌아서는 길,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묵혀둔 말들이 발치에 흐르다가 사라졌습니다. 20해를 돌아온 마음은 그날 밤 잠시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겨울을 덮어주었습니다. 말로 닿지 못한 세월을 온기로 메우며 잃어버린 장면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였습니다. 25해 만에 그녀는 다시 내 여자였습니다. 오빠, 제가 정리하고 오빠에게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새벽의 빛처럼 짧고 선명한 문장이 내 가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봄이 다시 돌아온 듯 했고, 운명이 아니라 믿었던 결혼을 이제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미래는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선배가 저녁 자리를 청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산 처가가 유지라 들었네. 가장 유리한 지역구를 줄 테니 정계로 오게. 그의 말은 내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선배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주변 정리는 잘하고 오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아내가 어제 만난 여보 선배가 정계로 나오라고 하죠. 어제 아침 부산 작은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 며칠 전 당신을 적극 추천하셨대요. 역시 우리 작은 아버지셔. 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난이와 다시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아버지는 부산 정치 바닥에서 힘께 나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침 정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배신을 떠올리며 내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번엔 나의 차례다. 처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선거 사무소가 차려지고 아내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유세에 나섰습니다. 나의 이름이 현수막에 걸릴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정난의 이름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는 유세 현장에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약속했고 설득했고 웃었습니다. 군중의 환호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이것이었나? 개표가 다가올수록 자신감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했고 나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사적인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로 내 마음을 속이며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밀어냈습니다. 선거의 밤, 개표 방송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마침내 권력을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한쪽은 텅 빈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권한과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오빠에게 갈게요. 그녀의 글씨가 내 영혼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던 그 벤치를 찾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며 사라지는 소리가 나와 그녀의 인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직면했습니다. 이제 나는 70을 훌쩍 넘겼습니다. 서재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이 나를 바라보는 듯합니다. 권력을 쥐었지만 그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버린 대가로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아직도 그 새벽의 쪽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빠, 정리하고 오빠에게 갈게요. 그 짧은 글씨가 내게 평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난과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했어도 더 따뜻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공이란 이름은 내 손에 남았지만
행복이란 이름은 영영 닿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국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이번엔 내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돈도 명예도 다 가졌지만 결국 내가 끝끝내 찾지 못한 건 그녀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을빛 라디오.